안녕하세요. HLB가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여기 했더라고요. 유상증자 적혀 있고 2018년 말쯤에 했었습니다. 제가 HLB에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HLB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하락했을 때부터 봤거든요. 2019년 한 8월 이때쯤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오래된 주주님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뉴스 기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제가 아는 거는 딱 이 기간, 여기 급등하기 전부터 양봉이 몇 번 나왔잖아요. 이때 8월 5일은 회장님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랬던 거, 그 다음에 양봉이 조금씩 나오더니 갑자기 여기에서 빠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다시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HLB 생명과학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를 이제 찾아보니까 2018년 10월 11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떠 있는데, 내려가서 그럼 얼마를 했을까? 저는 한 몇백억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였냐면은 시설 자금이 270억 원이고 운영 자금이 750억 원, 기타 자금이 450억 원,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 될까요? 그래서 1,500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주 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실은 할인율이 17%를 적용했습니다. 보통 20%를 하는데 17%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유상증자를 어디다 썼을까? 이 돈을 어디다 썼을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이제 어디다 돈을 썼는지가 좀 나와 있을 텐데요. 요거를 전거를 딱 보면은 나오겠죠. 이 전전거 최종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봐서 익숙하죠.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자금의 사용 목적을 하면은 보니까 이제 모집 매출 총액이 1200억 원, 1200억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자금 사용 목적이 일단은 돈을 갚는 데 쓰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운영 자금, 뭐 기타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디다 돈을 썼는지 보니까 운영 자금으로는 바이오 파이프라인 구축에 썼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 금액들이 이제 40억, 400억, 350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바이오사업 확대 2018년부터 21년까지고 2019년부터 21년까지니까 아직은 다 도달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시화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HLB만 다루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 뭐 라이프리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더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회사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역사,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주식 투자도 우리가 이제 딱 그날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 전에 역사들을 전부 다 꿰뚫고 있어야지 지금 이 뭐 뉴스, 이 공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알려주잖아요. 뭐 그렇게 엄청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꿀팁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제 구독자님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핵심은 다 알려줘도 결국에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봐도 모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 의미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좀 돌려서 말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규 확보 파이프라인 임상 비용, 뭐 제약 제조 시설 인수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금을 이제 쓰겠다라고 했고요. 이참에 이런 자금들을 다 어떻게 쓰였는지 좀 궁금하긴 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계획이니까 이거 이후에 뭐 뉴스 기사라던가 공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내려가서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어드벤첸 서버 라이센싱을 한번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라 하는데요. 2005년 출시된 30개 신물질 신약, 이런 것들 중에 67%가
한 번 이상의 라이센싱을 거쳤다라는 것은 에로를 한 번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45%가 전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쪽에서 전임상 다음이 임상 1상이거든요. 임상 1상. 요 전임상 단계,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제약회사가 사와서 임상을 진행한다 라는 점이죠. 45%면은 거의 절반이니까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라이센싱을 포함했을 때 이때 전임상 단계, 임상 3상 단계에서 각각 27%, 24%로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거였는데 전임상 단계에서는 초기 라이센싱이 전부였고요. 개발 후반으로 갈수록 서버 라이센싱의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승인 단계의 경우 모두 서버 라이센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항사제약도 서버 라이센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LB도 이게 있죠. 이게 임상 1상, 2상이 아니라 3상 거의 이제 승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서버 라이센싱이 많았던 겁니다. 비중이 높았던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첸에서 그 항사제약으로 넘어갔잖아요. 개발 후기에서 마케팅이 뛰어난 다국적 제약사와의 제휴 확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을 항사제약에서 뭐 했지만 그 네오파마 그리고 항사제약 그런 기업들이랑 HLB도 다 엮일 수 있었던 이유가 개발 후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 에로 계약 현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엘생도 유상증자해서 신약 개발해서 이렇게 에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주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보면 2007년부터 있는데 가장 많은 게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디속스도 있네요. 제넥신도 있고 코오롱생명과 LG생명과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생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신규한 기존의 항암신약 물질에 대한 국내 전용 실시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6년에 미 합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게 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것도 가져온 게 있고 그래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지는 자금 사용 세부네요. 그걸 보면은 A사랑 B사에서 각각 이제 검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인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2018년 3분기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일단 하나는 임상 3상에 있는 거고요. 이게 400억 원. 아마도 이거 리보세라닙인 것 같은데요. 리보세라닙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350억을 들여서 또 산다고 하고 아무튼 제가 현재 엘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뤄진 건지 그리고 이게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인 건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세계 제약 업계 제조시설 매각 현황 이런 것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름 들어봤을 만한 특히 이제 일본에서 다케다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화이자도 있고 로슈도 있고 다 이름 들어봤을 만한 에브비 그다음에 다 들어봤을 만한 머크도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저분자 제재 공장을 CMO 및 CDMO에 넘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생산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CMO나 CDMO로 유명한 게 지금 한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계약 금액도 크게 가져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을 현재 한국 얀센의 향난 소재 의약품 공장, 한국 바이엘의 안성 공장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내 제약사들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걸 참여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이제 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일어난 시기가 2018년 11월 8일이거든요. 이거 있고 나서 몇 달이죠? 여기서 11월이니까 1, 2, 3, 4, 5, 6 대략 한 6개월 뒤에 6.27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를 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에 발행회사 라이프리버에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10%,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95%로 신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취득으로 300억 원을 들여서 했고요. 이거는 유상증자한 금액으로 했겠죠. 당연히 그걸로 했을 테고, 그래서 추가 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95% 보니까 이전에는 지금 한 60%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취득 주식수가 1000만 주를 하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를 이번에 또 다시 취득을 한 거잖아요. 60% 정도를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95%까지 끌어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LSKB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자 배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 이것도 당연히 그 인수 자금으로 들어갔겠죠. 금액이 보면은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억 정도. 이런 데다가 돈을 썼겠네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